부동산을 보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계속 거래가가 상승했다고 하고 거래량이 늘어서 이제 바닥을 쳤다. 그래서 그 결과 서초 그랑자이 아파트가 청약 경쟁률을 회복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거래량이 늘었는지, 그리고 정말 통계가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 가격이 재건축이나 신축 아파트 매수가 살아나서 정말 회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청약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래량은 지금 회복됐다고 얘기하는 게 전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늘었다는 기사들이죠. 근데 실제로 전월 대비해서 늘었을지는 몰라도 평년 대비해서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거래량은 가장 거래 절벽을 이뤘던 12년도 거래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낮은 수준의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회복됐다, 거래량이 늘었다고 보기가 어렵죠. 다음으로 정부의 공식 통계가 강남구가 반등을 했고 이제는 그래서 회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기사에 막 나오죠. 진짜 그런지 한번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면 강남구의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6월달에 0.02%로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남을 얘기할 때는 강남 3구를 얘기하잖아요. 강남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는 지금 분양이 있죠. 근데 어쨌든 서초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존에 19년도 들어서는 계속 줄곧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 하락세도 0.0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고 0. 몇 퍼센트, 1. 몇 퍼센트, 훨씬 10배 정도 되는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강남 4구로 일컬어지는 강동구 입주 물량이 엄청나죠. 여기는 여전히 하락세예요. 그리고 동작구가 뭐 이제는 강남구보다 동작구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얘기하지만 동작구 또한 아직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독 그냥 강남만 0.02% 상승한 걸로 표현이 됐어요. 제가 예전에 감정원에서 근무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이런 조사 업무를 했었는데 재건축의 실거래가가 찍히고 그 다음에 호가 수준이 상승하면 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사하시는 분이 그걸 반영해서 아주 조금 반영을 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전반적인 시장의 회복이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분기별 매매 가격 지수 변동을 보면 9.13 대책 이후에 18년도 4, 4분기에 마이너스를 강남구는 기록을 했고요. 19년도 1, 4분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구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도 언론에서는 반등하고 있다. 정부 공식 통계가 플러스를 찍었으니까 이제 상승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박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청약 경쟁률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전국 아파트 값이 6년 만에 하락을 했고 수도권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게 팩트예요. 서초 그랑자이가 분양을 하면서 시세 차익이 4억이고 강남이 마지막 고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고 그 결과 청약 경쟁률이 42대 1이 됐는데 이때도 보면 여기 분양 소장님께서 예비 당첨 비율이 500%이기 때문에 자녀 가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로또고 계속 가격이 반등하면 왜 이런 걱정을 하실까요? 그죠? 다 누군가 사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청약 경쟁률을 보면 최고 711대 1이고 평균은 41대 1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청약 경쟁률은 예전에도 서초 리더스원 분양할 때도 있었어요. 서초 리더스원 한번 볼까요? 그때 현금 10억이 필요한데 청약에 10,000명이나 몰렸어요. 근데 그 결과 10여 가구가 최종 미달됐습니다. 나머지는 임의 분양한다고 나왔었죠. 미달됐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분양가가 알고 보니까 3억이 더 비쌌대요. 그래서 먹을 게 없었던 거죠.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1주택자들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많이 투자를 했는데 도전을 했는데 결국 얘기했던 분양가보다 이런저런 비용들을 고려하고 나니까 실제로 인근 시세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이들 포기를 했습니다. 서초 그랑자이 또한 그런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실제 인근의 시세를 대비해서 인근이 20억이라고 보면 예상 차익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근이 정말 20억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초동에
독수리 오형제라고 어느 분이 표현을 하셨던데, 보통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신축 아파트가 서초 STG하고 STGS가 있어요. 서초 STGS의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인근에 최근에 거래가 한 건 있는 거거든요. 5월 11일에 17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호가는 19억에서 20억 수준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거래된 거는 그것보다 3억 가까이 낮은 17억 5천에 거래된 거 이후에 그 이후에도 거래가 없어요. 그죠? 서초 STG를 한번 볼게요. 서초 STG도 가장 핫했던 작년 가을에 18억 1천을 마지막으로 거의 1년 가까이 거래가 없습니다. 호가만 19억, 20억이네요. 이분들이 정말 로또가 되려면 20억으로 다시 나중에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물건들도 매매가 없네요. 거래가 아예 없어요. 과연 로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로또라는 거는 정말 어떤 우리가 도전을 했을 때 행운으로 주어지는 게 로또잖아요. 근데 지금 뭐 예비 당첨자 500%를 감안하면 미분양이 안 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돈이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이네요. 로또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죠? 다음에 이제 재건축하고 신축 아파트의 매수세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 거래가도 올랐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대치동 음마 아파트니까 대치동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강남. 대치동 음마 아파트 30평형 같은 경우는 5월에 17억 1천의 거래 이후에 거래가 없습니다. 35평형이 6월 달에 거래가 있었죠? 19억에 기존의 거의 최고점을 회복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게 언론의 근거가 됐어요. 그리고 매물은 지금 19억에서 20억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19억이나 20억을 주고 사도 추가 부담금 4억, 5억 그리고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과연 그 시세가 유지될지 의문이지만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네요. 그럼 다른 유사 단지들을 한번 볼까요? 재건축 단지들. 대치 미도 맨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음마 아파트보다 용적률이 낮아요. 그죠? 근데 34평형이 6월 17일에 17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동대로 개발의 가장 큰 수혜주인 쌍용 대치 아파트를 보면 여기는 오히려 더 지금 사업 진행이 많이 됐고 용적률도 훨씬 낮아요. 그런데 매물 평균을 보면 적게는 2억 4천에서 많게는 3억 9천까지 하락했습니다. 훨씬 더 사업이 빠르고 영동대로 개발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호가도 떨어지고 거래도 아예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개포주공 1단지 지금 이제 재건축하고 있죠? 개포주공 1단지를 보면 20억 9천에 거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매물은 20억 9천보다 낮은 매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포주공 6단지 볼까요? 여기는 6월달에 거래가 15억이 됐는데 매물은 14억대에 나와 있어요. 재건축 단지가 정말 올랐나요? 음마 아파트 한 건 거래된 것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재건축 단지들 보면 매물 오히려 호가가 떨어진 지역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음마 아파트가 나중에 개발되면 바라는 이상적인 단지가 대치팰리스죠? 대치팰리스의 시세를 한번 볼게요. 대치팰리스 1단지 33평형 보면 6월달에 2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매물 나와 있는 거는 25억 미만의 매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38평형이 직전 거래가보다 1억 3천이나 높은 금액으로 하나 팔렸어요. 28억 3천에 팔렸어요. 근데 요 동일 단지에 가장 큰 평형인 45평형이 경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번 유찰되고 29억 1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현실이 이런 거죠. 45평형이 29억 1천에 낙찰이 됐는데 이것도 좀 높긴 한데 어쨌든 38평형이 28억 3천에 지금 거래가 된 거죠. 가격이 반등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도곡동 도곡맥스를 한번 볼게요. 제가 도곡맥스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 인근에 거래된 게 없어요. 6월에. 그래서 도곡맥스이 3천 세대가 넘는데 지금 6월 달에 거래된 게 43평형 딱 한 건 있어요. 이게 19억 4천에 팔렸습니다. 이 거래가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우리가 이게 진짜 반등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 3월 달에 20억까지 떨어졌던 게 4월 8일에 25억 7천 5억 7천이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가 찍혀요. 엄청 비싸게 주고 누군가가 사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만약에 이게 정말 매물이 없고 반등하는 신호라면
그 이후에 거래되는 거는 그 금액과 유사한 수준 내지는 그거보다 높은 금액에 거래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바로 거래된 게 22억, 20억에 거래가 됩니다. 저가 매물이 팔리는 거죠. 그거보다 낮은 금액의 매물이 팔렸어요. 그리고 5월 달에 또 그거보다 높은 4억 3천이 높은 금액의 한 건이 찍힙니다. 그런데 바로 또 그 20억 이하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6월 달에는 19억 4천에 한 건 거래되고 거래가 그 이후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을 중심으로 또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상승했다면 높은 거래가가 있으면 그 거래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6월달 거래가 있는 단지를 또 찾아보니까 대치동 대치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여기 최고가 때 13억이었는데 6월 거래에 11억 3천에 거래가 됐어요. 2억 가까이 떨어졌어요.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거래가 없어요. 그죠? 개포 블레스티지 이런데 신축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거기는 뭐 호가 20억 하는데 거래 하나도 없어요. 거래라는 게 지금 이렇게 계속 찾아봐야 있을 정도로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송파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잠실동 잠실S 아파트 한번 보면 6월달 거래가 16억 1천에 이루어집니다. 쭉 거래를 보면 4월달에 17억에 거래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17억보다 낮은 매물이 팔렸습니다. 5월달에 또 17억에 거래되고 그 이후에는 다 15억, 16억대에 팔렸어요. 그죠? 거래가가 상승을 한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보다 높은 금액이나 그거랑 비슷하게 팔려야 되는데 그거보다 낮은 것만 팔렸어요. 잠실동 트리지움 아파트 5월 1일에 16억에 팔렸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다 15억대 그리고 낮은 거는 11억 7천에 거래된 것도 있어요. 그죠? 리센스 아파트 초중고가 다 있는 단지죠. 여기 7월에 신고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번에. 근데 여기 보니까 11억 5천에 거래가가 찍혔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증여거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시겠지만 어쨌든 실거래 기준에서 신고된 거는 트리지움의 11억대 이후로 또 리센스의 11억대 거래가 찍히네요. 반등을 보려면 가격이 높게 찍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낮은 거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초구 한번 볼까요? 레미안 퍼스티지 25억 6천에 거래됐다고 하는데 4월달 거래 이후에 거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최저 매물은 23억 8천에 나와 있어요. 아크로 리버파크 뭐 지금 가장 좋다고 평당 1억 간다고 막 했던 단지죠. 최고점일 때 31억이었는데 6월 20일 거래는 27억이에요. 4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꺾였죠. 꺾였는데 계속 반등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서초 레미안 6월 9일에 거래 한 건이 있었는데 거의 기존 거래량에 비해서는 거의 거래가 없는 거죠. 반포자이 22억 5천의 거래 이후에 다시 하락했어요. 그리고 최종 거래는 21억 7,500입니다. 그 다음에 마용성 뭐 올랐다고 하는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볼까요? 5월 달에 13억 5천에 거래된 이후에 6월 20일에 12억 5천 1억 가까이 떨어진 거래만 있습니다. 그죠? 성동구 볼게요. 왕십리 센트라스 뉴타운 해가지고 만든 단지인데 지하철역 가까이 2호선 라인에 있고 되게 좋죠? 12억 9,900에 6월달에 하나 팔립니다. 그랬는데 호가 매물 나온 거는 12억에서 12억 5천이에요. 오히려 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최저 매물은 뭐 10억 5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12억 9,900보다 낮은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텐즈 같은 경우는 호갱노노에 안 나왔는데 6월에 12억에 거래된 게 한 건 있어요. 그랬더니 호가가 올라갔네요. 그렇지만 매물 평균은 12억이 안 되죠.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올랐네요. 그죠? 신축 매매를 중심으로 오르고 재건축을 중심으로 올랐다는데 언론에서 다룬 그 단지 외에는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죠? 거래가 없고 호가는 하나라도 거래가 되면 호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언급 안 되는 대단지를 한번 보면 송파 헬리오시티 5월달 거래 이후에 거래 없어요. 여기 만세대 가까이 되는데 거래가 없어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마포구에서 엄청 큰 단지죠? 여기는 13억 5천 거래 이후에 하락했어요. 그런데도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을 중심으로 반등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의 결과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 거래가 안 되고 있음에도 서초 그랑자에는 174세대를 팔았네요. 만약에 다 계약이 된다면. 그죠? 결국 기사 내용 제가 이제 쭉 기사들을 보여드렸는데 기사 내용의 근거가 거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 실수요 잠실 지역에 뭐 이제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인데 재건축도 안 올랐죠? 다른 단지들 보면 실수요들 중심인 잠실도 낮은 금액만 거래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단지들은 다 멈춰 있는 상태예요. 작년 하반기에 거래 절벽이 왔다고 했는데 거래 절벽 수준이 아니라 아예 거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왜요? 매도자가 생각하는 호가, 내 집이 뭐 몇 억이 올랐다는데 난 그 이하를 못 팔아 이런 생각이실 거고 매수자들은 매수 대기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안 사고 있는 거니까 거래가 없는 거겠죠. 물론 지금 간헐적으로 거래가 한두 건씩 되고 있어요. 떨어질 때도 아예 거래가 없진 않잖아요. 하지만 떨어질 때 있는 거래가 반등의 신호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펌프질을 해도 안 오르고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 그랑자이가 분양했지만 7월 말에 계약이죠. 실제 실계약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기사를 보면 현금이 났다. 올해 주식회사채 금 리츠 투자 모두 손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물론 어떤 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떤 거를 물건을 사서 그걸 더 높은 금액을 주고 파는 형태로 자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도 투자지만 때로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투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그동안 언론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팩트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